자, 제가 지금 회원들을 모셔놓고 애프터에 관한 질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튜브에 올리시면은 많은 구독자분들이 도움 받을 것 같아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애프터에 관해서 궁금하신 거 저한테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저요. 네. 여자가 남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3에서 5초 정도 이제 눈을 쳐다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오히려 부끄러워서 눈을 잘 못 쳐다보는 경우도 있나요? 자, 여기에 대한 질문을 제가 명확히 답변 드리자면은 여자분들 또한 성격이 나누어집니다. 되게 이성한테 적극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 분들이 계실 테고요. 반대로 이성한테 마음을 표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부끄러워하면서 시선을 피하는 경우 또한 있습니다. 남자한테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을 할 때 그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단편적인 예시로 보면 안 돼요. 이게 어떤 소리냐? 애프터 할 때 여자분들이 남자한테 좋아서 남자한테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아이 컨택이 부끄러우니까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남자를 싫어해서 아이 컨택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자 경험이 다소 부족하신 분들이 얘가 아이 컨택 피하니까 나 좋아하겠지? 라고 단편적인 예시로 착각을 하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나를 종합적으로 좋아한다는 신호를 보이고 있을 때 아이 컨택을 피해야지만 그것이 좋은 신호이지, 다른 종합적인 아이오아이 신호를 안 주고 있는데 단순히 눈을 피하는 다는 것만으로 나를 좋아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것은 착각일 수 있다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질문 있을까요? 저요. 네. 애프터 때 여자가 나한테 관심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네. 자, 일단 그 여자가 지금 애프터 하면서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첫 번째가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먼저 그 여자가 나랑 3초, 5초가량의 아이 컨택을 지속을 하냐, 그리고 바디랭귀지를 오픈된 바디랭귀지를 취하고 있냐, 닫혀있는 바디랭귀지를 취하고 있냐. 자, 가령 여자가 남자를 싫어하는 경우에는 다리를 꼬고 팔짱을 끼고 이런 닫혀있는 바디랭귀지를 보여주지만, 그 남자한테 관심 있는 경우 남자를 향해서 뭐 기댄다거나 이렇게 열려있는 바디랭귀지를 보여준다거나 라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은근슬쩍 터치하기도 하죠. 재밌는 말을 할 때 남자의 팔을 터치하기도 하고, 성적인 매력을 어필하고자 할 때 남자의 다리를 터치한다거나 이런 식의 터치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어적으로 남자한테 질문을 많이 하기도 하고, 남자의 말에 웃어주고 남자의 말에 리액션 농도를 매우 진하게 보여주는 반응을 보여주기도 하죠. 근데 내가 간접적인 신호로 부족하다 하면은 직접적인 신호로서 그 여자한테 한번 실험을 해볼 수 있겠죠. 직접적인 실험이 무엇이냐? 그 여자한테 자격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가령 지연아, 네가 오늘 나를 만나려고 한 5분가량 빨리 나왔잖아. 너가 이렇게 시간에 대해서 되게 약속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 보니까 매우 좋아 라는 평가를 내렸을 때, 보통 여자가 남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자격 부여를 듣고 되게 기뻐하겠죠. 아, 맞아 오빠, 내가 정말 시간에 대한 개념을 매우 중요시 여기거든 라고 하기도 하고, 아니면 남자한테 되려 자격 부여를 하기도 합니다. 와, 오빠가 내 장점을 잘 알아주니까 매우 좋은 것 같다 라고 역으로 자격 부여를 하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 남자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요? 그냥 오늘만 빨리 나온 건데?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그 여자의 마음을 충분히 떠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다음 질문 있을까요? 네. 그 애프터 할 때 여자가 또 잘 웃어주고 또 아이 컨택도 잘 돼서 네. 분위기가 이번은 좀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헤어지고 나서 이제 번호를 받고 그 다음 애프터를 이제 신청을 해 보니 또 번호가 죽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의 번호를 딴 데가 어디였죠? 그게 라운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라운지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매력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이분의 사례가 라운지바에서 여자의 번호를 받았대. 근데 번호를 받을 당시에 여자의 반응이 좋았대요. 근데 내가 애프터를 제안하니까 번호가 죽었대. 자, 이게 일단 왜 그런 것이냐? 첫 번째 배제할 수 없는 게 그냥 그 여자의 성향 자체가 원래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랑 어색한 걸 싫어해서 내가 남자를 만나든 막 여자를 만나든 할머니 만나든 할아버지 만나든 그냥 말이 많고 웃음 많고 아이 컨택을 잘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픽업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게 여자의 성향 자체를 배제하시더라고요.
여러분만 하더라도 주변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금방 친해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처음 보는 사람이랑 친해지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쵸? 네, 있어요. 이렇게 남자들조차 성향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해주고 웃어준다고 해서 무조건 이것을 IOI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은 그 여자의 성향을 배제한 사고방식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여자분들이 라운지바에 왜 올까요? 라운지바 클럽에 왜 올까? 일단 남자를 만나러 오는 건 맞아요. 남자를 만나러 오겠지만 과연 내가 하루 재밌게 놀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일까? 아니면 내가 평생의 배필, 남자친구를 만나러 온 것일까요? 전자입니다. 맞아요. 전자예요. 그냥 하루 재밌게 놀 남자를 만나러 온 것이죠. 그래서 그냥 오늘 즐기고 나서 이 남성과 내가 굳이 장기적 교제를 하지 않아야겠다라고 생각으로 그 자리에 임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은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예쁘신 분들은 굳이 클럽이나 라운지바를 오지 않아도 남자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하루 재밌게 놀 남자를 만나러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도 그 남자가 절대적으로 매력적이고 그 남자의 모습이 여자의 선호 체계에 딱 들어맞으면은 연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결될 수 있겠네요. 여자의 성향 그리고 여자가 그 남자를 바라보는 인식 또한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겠죠. 혹시 그 다음 질문 있을까요? 그 애프터 하면서 여자분과 이제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이제 또 스킨십을 제가 하고 싶은데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너무 성급하게 하면 여자가 나를 좀 뭐랄까 쉬워 보일 것 같고 또 안 하면 또 호감이 없어 보인다고 생각할 것 같고 이래서 그 타이밍 적절한 타이밍이 언젠지 그게 궁금합니다. 자, 일단 이분의 질문에 완전히 오류가 있죠. 여자랑 친밀한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한다? 그것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친밀함을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 스킨십은 여자 대 여자로서 하는 스킨십이에요. 남자 대 여자로서 하는 스킨십에서 어떻게 친밀함이 과연 형성이 될까요? 섹슈얼한 감정만 형성이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일단 질문에 완전 오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을 굳이 표현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남자가 여자한테 솔직히 스킨십 왜 합니까? 좋아하는 마음 표현하려고? 좋아하는 마음을 표현을 하고자 하면은 언어적으로 너한테 호감 느낀다. 나 너 같은 여자를 만나고 싶었다 라고 표현만 해도 그 여자는 이미 남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알 텐데요. 왜 우리가 스킨십을 하려고 하죠? 여자랑 성적인 감정을 형성을 해서 잭스 한판 하려고 스킨십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히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스킨십을 내가 친밀한 감정을 쌓기 위해서 내가 너를 좋아한다라는 마음을 간접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분들이 일단 하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가 언어적으로만 하더라도 충분히 좋아하는 마음은 전달할 수 있고요. 그럼 우리가 남녀 사이에 스킨십을 왜 해야 되냐?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성적인 긴장감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남녀 사이에 스킨십을 진행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이 성적인 감정을 형성하기 위해서 스킨십을 언제 해야 되냐? 그 여자가 나를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 때, 그 여자가 나를 어느 정도 편안하다라고 인지를 했고 이 남자가 어느 정도 이성으로 보인다라고 인지했을 때 우리가 스킨십을 시도를 해야지만 실패하지 않겠죠. 여자분들은 성적인 매력이 없는 남성이 나를 성적 대상화시키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나를 보고 성적인 감정을 느끼고 와 얘랑 잭스 한판 하고 싶다 라는 상상을 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고 불쾌하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그 여자한테 성적 매력 어필이 되었는가 그거부터 보시고 나서 되었다면 스킨십을 진행할 때 여자가 좋아하지 성적 매력이 어필 안 된 남성이 스킨십을 시도하면 정말 사회적인 불이익이 따를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음 질문 있을까요? 메이드 할 때 제가 텐션을 엄청 높여서 말할 때가 많은데 네. 그때 여자들이 직원 같다는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좋은 반응인지 잘 모르겠어요. 메이드 할 때? 네. 자, 2대2로 메이드 할 때 텐션 올리니까 여자가 직원 같대. 네. 자, 그럼 일단 말을 해야겠죠. 해명을 해야 돼. 난 직원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말 안 하고 조용히 있으면 과연 너네가 이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까? 라고 말을 하세요. 자, 보통 여자가 똑같은 말을 왜 하는지 아세요? 남자가 거기에 제대로 된 해명을 하지 않고요. 만만해 보이면 계속해요. 만만해 보이면. 자, 가령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빠 말 개빠르다. 말 빠르다 할 때마다 남자가 내가 말을 빨리 해야 지금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대화를 하지 않을까? 라고 충분히 받아치면 여자분들이 그 다음에 말을 빠르다
라는 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아요. 근데 왜 직원 같다, 직원 같다, 직원 같다 라고 말을 하냐면은 만만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자분들이 직원 같다라고 말을 계속하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남자가 그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자분들이 하지 않겠죠. 근데 남자가 그냥 그 말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오빠 직원 같아 하면은 아 그래? 라고 좋아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실제로 여자분들이 그런 말을 하면 남자가 좋아하는 줄 알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가 만만해서 그렇습니다. 남자가 분명히 나 이렇게 직원으로 보는 거 사실 좋지 않다 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다는 것은 남자가 만만해서 그래요. 사실 그렇게 좋은 출력은 아니겠죠. 근데 남자가 정말 좋아하는 티를 내서 물론 좋아하지 않지만 여자의 관점에서 남자가 저 말을 좋아하는 것 같다 라고 보여서 그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출력이겠죠. 근데 나는 별로 그런 이미지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다는 것은 안 좋은 출력이겠죠. 그래서 이 상황 두 가지를 고려하셔야 돼요.